해볼게요. 아까 이거 좀 기억하세요. 아까 기계장치 7월 3일날 샀죠? 그럼 여러분들 이 감가상각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보는 거 알고 있죠? 그치. 잘 보세요. 자, 이제 시험에 얘가 나요. 무조건 얘야. 거의 얘예요, 얘. 얘가 제일 짜증나는데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 진짜 제가 본 것만 해도 8번 이상 됐어요. 진짜로. 자, 보죠. 자, 20X1년 올해 12월 31일에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잔존가치는 0원. 그리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딱 봐도 7월 3일날 기계장치 취득했잖아요. 그럼 12월 31일까지 한 5개월 며칠 씁니다. 5개월 며칠. 그러면 5개월 며칠이면 그냥 6개월 상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월할 상각은 무조건 냅니다, 우리 시험은. 맞죠? 월할 상각 안 내면 재미가 없어. 아니, 제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출제 위원분들 재미가 없어요. 맞죠? 한번 고통스러워 해봐. 해가지고 됩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 해야죠. 해보면. 자, 일단,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10만원. 정액법이면, 빼기 잔존가치 0. 우리 시험 무조건 잔존가치 0입니다. 잔존가치 0으로 안 내면 사람 힘들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정액법이니까 나누기 내용연수. 여기에 12분의 6 월할상각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할만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정보보조금 요 10,000원 있죠, 요 10,000원. 맞죠? 요 정보보조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정보보조금은 상환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긴 해요. 없으니까 뭐 잡으면 된대요? 수익 잡으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그냥 정보보조금을 그냥 한 방에 받은 자산 취득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너 코로나 때 너무 어렵지? 그냥 받아. 저 일 잘하고 있는데 왜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방의 수익이야, 그때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보보조금은 왜 준 거예요? 기계장치 사라고. 그러면 기계장치 사라고 준 거니까 기계장치를 사용한 회계적 논리예요. 이거 지금부터 하는 건. 회계 입장에서는 야, 정보보조금 준 이유는 기계장치라는 자산을 취득하라고 우리 국가에서 정보보조금 줬잖니. 그러면 한 방에 수익 잡으면 안 되지. 기계장치 취득하라고 정보보조금 줬으니까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으로 분배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표정이 일단 첫 번째 안 좋아. 근데 회계는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기간이 뭐? 내용연수. 그러니까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보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네?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고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보조금을 바로 까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 동안 까면서 수익으로 조금씩 나눠 잡아요. 아셨죠? 자, 보세요. 그러면 정보보조금은 방금 대변 태생이었으니까 차변으로 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까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죠.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하면, 자, 설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짜증나는 게, 여기 정보보조금도 10,000원이고, 감가상각비도 10,000원이야. 맞죠?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바꿔볼게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거 지금부터 하는 건 FM입니다. FM. 그러니까 정액법, 정률법, 모든 감가상각 방법이 이걸 써요. 맞죠? 요게 FM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10,000원이 뭐냐면, 요게 정보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00,000원이 뭐냐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 우리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걸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하죠?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 10,000원이 올해 감가비입니다. 감가비. 올해? 요렇게거든요, 요렇게. 그럼 우리가 들어보세요. 그 5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정보보조금은 내용연수에 걸쳐가지고, 아까 수익 처리해야 된다면서요, 나누어서. 그죠? 그럼 이거 뭐냐면, 우리가 5년 동안 총 감가상각할 금액은 10만 원이죠. 어떤 방법이든 10만 원 하잖아요. 이 중에서 올해 감가상각이 10,000원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정보보조금을요, 결론부터 말씀, FM이에요. 모든 방법에 소용되는 거. 요 정보보조금을 올해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우리가 정보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해볼게요. 자, 표정, 여기 할 때마다 굳어져, 할 때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액법은 감가상각을 어떻게 매년 같은 금액 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기계장치를 1월 1일날 살 때, 1월 1일날. 기계장치 1월 1일날 샀으면,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2만 원 아니겠어요? 아니, 1월 1일날 샀다면, 1월 1일날 샀다면, 여기가 2만 원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굳이 하자면, 우리가 정액법은 20%씩 5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거잖아요. 야? 맞죠? 그 말이 뭐예요? 정액법은요, 일단 감가상각 방법에 수익을 창출하는 퍼센테이지가 녹아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건물은 여러분들 정액법 쓰는 이유가 건물은 초기에 많이 쓰고 나중에는 건물 안 들어가요? 길바닥에서 장사해? 아니잖아요. 건물은 초기에도 나중에도 계속 똑같은 시간 쓰죠. 그런 야근 같은 거 고려하지 말고. 그럼 정액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정액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관련 감가상각비도 정액적으로, 즉 정액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응? 죄송해요. 방금 애웠던 거 아닙니다. 근데 정률법은 초기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을 많이 하지. 왜? 그냥 심심해서? 아니에요. 기계, 차, 또 뭐 있지? 비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기계, 차, 비품 얘네들은 초기에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애들이 쌩쌩하니까. 기계 막 다다다다 처음에 살 때 막 엄청나게 잘 돌아가잖아요. 저희 학원마다 복사기가 처음에는 와 장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복사기가 막 F4 계속 돌려도 막 쉬지 않고. 게다가 이제 애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막혔습니다. 용지를 빼주세요. 막혔다고. 맞죠? 그러니까 수익을 초기에는 많이 창출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을 조금씩밖에 창출을 못하니까 감가상각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정률적으로. 했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안에 이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되면 우리한테 최후의 수단 뭐가 있어요? 항상 저한테 최후의 수단 암기예요. 암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올해는 매가 1월 1일 날 취득했으면 20%의 수익을 창출했으니까 정액적으로, 정액법이니까. 근데 올해는 6개월밖에 사용 안 했죠. 6개월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20% 중에 6개월이면 10%만 정액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깔아라는 거예요, 올해. 알죠? 받아들이면 안 될까? 자, 그럼 다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보조금을 깔끔해 이렇게 잡겠다라는 거야. 우리 시험 무조건 정액법이야. 즉, 우리가 감가상각 정액으로 10% 수익을 창출해내니까 정보보조금도 10%만큼 우리가 수익 잡으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달리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산수로 따지면 위치를 바꿔도 되잖아요. 뭐랑 뭐랑. 얘랑 얘랑. 정보보조금하고 감가상각비 위치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어렵지, 여러분들. 자, 얘랑 위치 바꿔 똑같다, 결과. 재미없어? 표정이 진짜 심각한데? 아니, 얘랑 위치 바꿔도 되잖아요. 오, 그거 얘기하겠다고. 그거, 정보 보존 깔끔해. 어떻게 구할 건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지, 두 가지 방식. 지금 하는 게 FM 방식이에요. 모든 방법에 통용되는 거. 정률이든, 정액이든, 뭐, 연수든. 그죠?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건, 네, 좀 약간 정액법에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위치를 바꿔볼게.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쓸까? 그러면, 요 10,000원이 올해 감값이고, 10,000원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10,000원이 이제 정부 보조금이 되는 거지. 아이고, 좀 위치가.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위치 바꿔도. 같은 거죠, 같은 거. 그죠? 그럼 한마디로 이거에 뭐냐면, 정부가, 잘 보세요. 우리가, 방금은 제가 수익을, 정부 보조금을 까면서 수익을 잡는다라고 했죠. 근데 수익을 잡지 않고요. 비용을 까요. 비용을 까요. 왜 비용을 까냐면, 많이 잘 들어보세요. 왜 비용을 까냐면, 만약에 이 기계장치가 10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정부한테 보조를 안 받았대. 안 받았으면 10만 원이 다 비용이 되잖아요. 단종가치 0이면 다 비용이 되잖아. 근데 정부가 10,000원을 보조를 해줬죠. 그 10,000원 보존해주는 목적이 뭐냐면 감가상각비를 보전해줄 목적이에요. 10만 원 가지고 하지 말고 9만 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비용 보전해줄 목적이야. 이해되셨어요? 즉 한마디로 뭐냐면 올해 감가상각비는 전체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금액은 감가상각을 하지 마. 이거 네 돈 쓴 거 아니잖아. 네 돈 쓴 거 아니니까 이 감가상각비 10,000원 중에서 이 금액은 감가상각을 하지 마렴. 정부한테 보조받은 건 네 돈 쓴 거 아니니까 감가상각 하지 마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왼쪽 거는 정부 보조금 깔금액을 구하는 거고요. 얘는 감가상각비 깔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얘는 감가상각비 1,000원을 대변 까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요쪽, 얘가 에이, 요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감가상각비 비용을 다 네가 10만 원 가지고 취득하면 감가상각은 10만 원으로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우리 정부가 보조해 준 것만큼은 너희들 감가상각 비용 많이 생기지 말라고. 10,000원은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9만 원 가지고만 감가상각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보전 목적이니까. 그죠? 아니면, 여러분, 둘 중에 편한 거 하세요. 아니면, 정부한테 보조받은 걸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돼. 원래는,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감가상각비가 이미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해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만큼 정부 보조금을 깔아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자, 근데, 다시. 간편법이 있어요. 간편법이 존재해요. 어떤 간편법이 존재하냐면 이거는 정액법만 가능합니다. 정액법만. 잘 보세요. 뭐냐면 요게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정액법에 따른 단기 감가상각비잖아요. 그럼 얘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그렇죠. 내용 연수로 나누잖아요. 맞죠? 물론 12분의 6이 있지만 그리고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10만 원이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잖아요.
일단 12분의 6 무시하고 월화상각 무시하고 정액법은 이게 돼요. 정액법만 돼요. 이거는 간편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액법만 되지 다른 방법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시험은 정액법만 돼요. 맞죠? 다른 거 되면 고생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산수입니다. 그럼 산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없어지잖아. 공통분모잖아. 분자도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있고 분모도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있잖아요. 공통이야. 그럼 삭제도 되겠지. 그렇죠? 그럼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정부 보조금 나누기 내용연수라는 공식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정부 보조금이 10,000원이잖아요. 내용연수 5년이죠. 이게 정부 보조금 깔끔액 정액법에 따른 간편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1년치 정액법에 따른 정부 보조금 깔끔액 1년치. 우리는 6개월치 가야 되니까 여기다 12분의 6을 해야지. 이건 간편법입니다. 아셨죠? 이건 간편법이야.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액법은 간편법으로 그냥 정부보조금 깔끔액이 정부보조금을 내용연수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 1년치 정부보조금 깔끔액이니까 그걸 월할상각하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지원해줄 목적이에요. 전체 금액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보조를 해줌으로써 그 기계장치에 대해서 보조를 해줌으로써 너의 감가상각비를 좀 줄여줄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알죠? 자, 그래서 또는 여기 좀 잘 보세요.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해도 돼요? 원래는 FM대로 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00원, 대변의 감루 10,000원. 차변의 정부보조금 1,000원, 대변의 감가상각비 1,000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둘 다 공통이잖아요, 여기. 차변에 10,000원, 대변에 1,000원. 그러면 차변에 그냥 9,000원 조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에요. 비용이라는 게 쓴 거고, 쓴 거면 내 돈 쓴 것만 해야지. 내 돈 가지고만 했다면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지. 정부한테 10,000원 보조 받았으니까. 즉, 9만, 내 돈 가지고 감가상각했다라면 그게 9,000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감가상각비를 여러분이 한 방에 때리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다만, 아까 화면은 보셨죠? 여기. 아까. 위에. 아까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있잖아요.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정부 보조금 포함되어 있는 숫자, 포함 안 되어 있는 숫자, 되어 있는 숫자. 전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한 형식이기 때문에 전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야 돼요. 알죠? 되셨어요? 이렇게? 자, 다시 잠깐만 화면. 죄송해요. 그럼 결론은 뭐냐? 잘 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X1년 12월 30일 재무상태표 있죠? 이게 정부보조금이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는 정부 있었을 때 여기다 쓸게요. 얘는 정부보조금 있을 경우 있을 시 일단 기계장치 취득원가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아까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이 원래 10,000원 있었죠? 근데 차변으로 여기 1,000원 깠잖아. 그럼 정부보조금 9,000원만 남아있겠지. 그죠? 9,000원 이렇게. 이해 되셨어요? 아까는 빼기 10,000원이었지만. 오케이? 그러면 얼마냐면 얘가 81,000원이에요. 그쵸? 일단 장부금액은. 그치? 근데 만약에 정부보조금이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게 정부보조금이 없을 시래, 없을 시. 그럼 정부보조금이 없을 시면 정부보조금은 안 나오겠지. 맞죠? 그럼 정부보조금이 없다면 기계장치는 얼마? 9만 원. 정부보조금 없다면 9만 원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부보조 10만 원 취득한 것 중에 정부한테 보조받은 게 10,000원 있으니까. 맞죠? 정부보조금이 없다면 9만 원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10,000원이 아니라 9,000원. 즉 똑같아요. 81,000원 똑같아. 정부보조금이 있으나 정부보조금이 없으나 어차피 내 돈 가지고
해당 자산을 취득했다면, 감가상각 자산 취득했다면,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 다만, 정보보조금이 자산 취득하라고 국가에서 보조해줬는데, 정보보조금이 안 나타나면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요렇게 다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제가 이걸 왜 했을까요? 시험에서 계산 문제 대비하시라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정부 보조금이 있었을 때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정부 보조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8만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9만원, 9천 이렇게. 맞죠? 근데 감가상각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내 돈 가지고 했을 경우에 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도 어디에서 9천원 이렇게. 이거는 계산 문제 할 때. 근데 분개할 때는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얘는 계산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숙제 나갈 거거든. 아셨죠? 이게 원래 좀 어렵다. 집에서 고민해 보세요. 영상 올릴 테니까. 자, 15분 쉬었다가요.